저기, 히데유키, 왜 그래? 나랑 헤어져 주지 않을래? 뭐? 내 이름은 오시마 마도카, 31살 변호사이다. 이 나이까지 독신으로 살며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건 내가 남성 관계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럭저럭 수준 높은 대학의 법학부 소속이다. 그때 사귀던 사람이 이번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니시야마 히데유키이다. 나이는 동갑으로 같은 법학부에 다니던 동기생. 당시 우리는 연인 관계이면서 서로 절차 탁마하며 사법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마도카만 합격하면 내가 너무 꼴사납잖아. 진짜 죽을 각오로 공부할 거야. 사법시험은 문이 좁으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지. 꽈탑이면서 무슨 소리야? 히데유키도 만만하지 않잖아? 둘이서 현역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힘내자.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법시험에 현역으로 합격한 건 나뿐이었고 히데유키는 고시 낭인이 되고 말았다. 조금 늦어지겠지만 반드시 합격할게. 기다려줘. 그럼 물론이지. 대학 졸업 후에 히데유키는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이 의욕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인지 히데유키는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어 곧 부모에게 얹혀 사는 백수로 전락했다. 물론 나는 히데유키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속으로는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장래가 보장된 변호사라 좋겠다. 만날 때마다 폭언을 듣게 되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나는 히데유키의 스트레스 배출구가 되어 정신이 깎여갔다. 그리고 결정타는 히데유키의 바람이었다. 바람이 발각된 원인은 정말 멍청하게도 히데유키가 취해서 보낸 라인이었다. 솔직히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고 오히려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다. 히데유키도 굳이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해서 바로 헤어졌다. 그때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나는 나름 경험을 쌓아 개인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드디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해 그럭저럭 괜찮게 생활하고 있다. 다만 그 후로 도무지 남성과 연애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사적으로는 오랫동안 독신을 만끽하고 있다. 그런 내 사소한 즐거움은 월말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 마음껏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은 혼자 보내는 것으로 정해놨다. 그렇게 이날도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고급 고깃집으로 향한 것이었다. 일이 생명인 독신녀라서 혼자 고깃집에 가는 것에 새삼 거부감이 없다. 혼자 스시, 혼자 고기, 혼자 라멘. 뭐든 와라. 맛있어. 역시 한 접시 5점에 1,500엔은 다르구나. 이걸 위해 일하는 거지. 일단 맥주와 소금 우설을 느긋이 음미하고 있는데 어라? 마도카 아냐? 히데유키? 우연이네. 그 전 남친과 조우하고 만 것이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는 더욱 만나고 싶지 않았다. 히데유키는 혼자서 맥주와 우설을 먹고 있는 나를 보고 희죽 웃으며 뭐야? 혼자야? 30살이 넘은 독신녀가 혼자 고깃집이라니 여자라고 할 수 있나? 아무리 변호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져도 사적으로는 아주 말라가는구나. 노골적으로 조롱해온다. 사적으로 말라간다는 것만큼은 틀린 말이 아니니 반박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그 후에 정말 변호사가 되었는지 아닌지 히데유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약간 무서워졌다. 지금은 혼자여도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히데유키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 참. 나는 곧 결혼해. 그렇구나. 잘 됐네. 곧 여기로 올 테니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그 모니 로봇 상사의 사장 딸이거든. 어머, 그 대기업에? 나는 약혼자라서 이미 거기서 좋은 직위로 일하고 있거든. 사법시험에 떨어진 게 고마울 정도야. 변호사 따위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네, 자랑질 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백수는 탈출한 것 같지만 그만큼 더욱 콧대가 높아졌나 보다. 정말 헤어지길 잘했다고 절실히 느끼며 맥주를 들이켰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아, 미안. 맥주가 미지근해지면 곤란하잖아. 아저씨 같은 소리 하긴. 진짜 여자도 아니구만. 미친. 이 자식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 이런 시대에 나 같은 여자를 적으로 돌리는 발언만 할 줄 아는 생산성 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저기요. 맥주 한 잔 추가요. 내 말 듣고 있냐고. 난 여기에 식사하러 온 거야. 너도 빨리 자리에 앉지 그래? 이 자식. 그러던 중 뒤에서 딱 봐도 아가씨로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이 들어왔다. 무슨 일 있나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마사미, 마침 잘 됐다. 야, 마도카, 소개할게. 이 사람이 내 약혼자인 아이자와 마사미야. 마사미, 이쪽은 오시마 마도카, 내 전 여친이야. 아니, 무슨 소개를 저렇게 해? 서로 어색해지잖아. 오늘은 마사미와 아버님과 식사할 예정이야. 아버님이란 건 대기업 사장님 말하는 거야. 그렇겠지. 다음은 등심. 아니, 소금무설 다음에 파우설을 먹는 것도 괜찮지. 메뉴에서 눈 좀 떼. 날 보라고. 그래. 뭐 약혼자분이 예쁘시네. 그렇지. 미안하다. 너보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노력해봤자 기껏 대학 개인 사무실 변호사밖에 못 됐으니까 말이야. 어차피 그 정도 그릇이었다는 거지. 여기서 아까 전 의문에 대한 대답이 돌아온다. 아무래도 헤어진 후 계속 내 정보를 모으고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10년이 지난 전 여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리가 없다. 사실은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전 여친보다 좋은 여자와 결혼해 출세할 수 있으니 우위를 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정말 답이 없는 남자다. 그리고 히데유키는 우쭐해져 나불나불 자랑질을 해댔지만 계속 잠자코 있던 마사미 씨가 입을 열었다. 저기 히데유키, 오, 왜 불러? 나랑 헤어져 주지 않을래? 마사미 씨가 무표정으로 고했다. 제 이름은 아이자와 마사미, 24살 회사원이에요. 일단 사장딸이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낙하산 아버지의 위광이라는 말이 나오니 일을 대충 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의 회사를 골랐냐고 하면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일족 경영에 대한 고집이 있으셔서 저를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훌륭한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의 오래전부터의 바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친구의 소개로 어떤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니시야마 히데유키라는 분이에요. 얼굴도 잘생겼고 말주변도 좋은 사람이라 말주변이 없는 편인 저는 금방 그에게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저희는 교제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이 전제인 진지한 교제였어요. 교제가 정해진 시점에서 아버지와도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때 히데유키 씨는 빈말로도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 교제 자체를 반대받았어요. 하지만 히데유키 씨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대리일 사위를 제안하셨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저와 같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가차없이 일한다면 인정해주겠다고 하신 거죠. 히데유키 씨는 이걸 바로 승낙.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에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무사히 약혼자 사이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히데유키 씨가 일하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이성과 제대로 사귀어 본 건 히데유키 씨가 처음이었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느 날 그와 이런 라인을 나누게 되었어요. 곧 도착해. 빨리 보고 싶다. 곧 도착한다니 출장 가는 것 말인가요? 하지만 출장은 어제부터 아니었나요? 맞아. 어제부터야. 곧 도착한다는 건 숙박하는 호텔을 말한 거였어. 마사미 씨가 너무 보고 싶어졌거든. 그게 다야? 네,
하지만 지금까지 호텔에 체크인으로 일일이 라인을 보낸 적은 없잖아요. 오늘은 웬일이에요? 곧 결혼식이라 들떴나 봐. 볼 일이 없어도 자꾸 연락하고 싶어져. 어제는 하나도 안 보내지 않았나요? 아니, 보내려고 했어. 100번 정도. 하지만 엄청나게 바빴거든. 그런가요? 수고하셨어요. 뭔가 떠보는 듯이 물어봐서 죄송해요. 떠본다니? 뭘 의심한 거야?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었어요. 히데유키 씨야말로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도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참.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역시 인류 호텔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하자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연락해뒀어요. 그랬지. 너무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어머, 그것도 처음 듣는 말이네요. 곧 결혼하니까 당연한 거지. 그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정도로 저도 어리지 않아요. 라인을 잘못 보낸 거겠죠.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음이 확 식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속은 척을 해주기로 한 거죠. 그 뒤에서는 탐정을 고용하고 소행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바람의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는 예상 이상의 것이었는데 무려 그는 저 말고 3명의 여성과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와 결혼하는 게 가장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불륜 여성과 카페에서 대화하던 녹음본에서는 이걸로 출세해서 너랑 사치스러운 밤을 즐기고 싶어. 크크 라는 최악의 쓰레기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된 거 철저히 몰아붙여주자고 결심했죠. 다만 약혼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재미가 없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친구의 연줄로 우수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분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마 마도카라고 합니다. 아이자와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타난 건 슬림한 미인으로 일을 잘할 것 같은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의뢰 내용을 자세히 말하던 중 마도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기 왜 그러세요? 그러자 멋쩍어 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그 약혼자분 말인데요. 제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은 소설보다 놀라웠어요. 이런 기묘한 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제 약혼자와 아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사귀던 사이였을 줄이야. 마도카 씨는 만약 불편하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마도카 씨에게 그대로 맡기기로 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두 분의 과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당신도 분명 그 사람에게 심한 짓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알겠습니다. 업무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신가요? 뭐가요? 제가 아이자와님 건을 계속 담당해도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내키지 않다니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같은 남자에게 심한 짓을 당한 동지잖아요. 함께 철저히 궁지에 몰아넣어 주자고요. 저는 프로로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변호할 생각입니다. 정말인가요? 조금은 불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주 조금 평소보다 의욕이 있어요. 그야 그렇죠. 프로라고는 하지만 사람이니까요. 배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하기로 정한 이상 아이자와님의 희망에 부응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저는 마삼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일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재판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는 거 어떠실까요? 물론 좋아요. 믿고 있어요, 마도카 씨. 성급하시네요. 그런데 마도카 씨, 긴밀한 부탁이 있어요. 뭘까요? 다음 주 주말에 그와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약혼 파기를 전할 생각이에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부디 마도카 씨도 동석해주세요. 우연히 만났다는 걸로 해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경위로 저희는 연기를 하기로 한 거죠. 히데유키가 저를 눈치채고 우위에 점하려 들 줄은 몰랐지만 그리고 마사미 씨가 그에게 약혼 파기를 청하자 에이 참,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에요. 약혼을 취소해주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사미 씨는 품에서 탐정이 모은 바람 사진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사진을 본 히데유키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진다. 내가 바람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이다. 설마 그렇게 티나는 라인을 보내놓고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뭐 여자를 아주 깔보는 당신이라면 그 정도로 자만할 것 같긴 해요. 냉혹한 표정으로 담담히 고하는 마사미 씨. 이 바람 증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당했을 때로부터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무심코 웃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그나저나 그녀와 대화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성격은 외모만큼 얌전하지 않은 것 같다. 역시나 대기업 사장 딸이다. 히데유키를 상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나보다 어린 여자이지만 멋있네. 참고로 왜 그녀가 굳이 이 자리를 골랐냐면 이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어머, 아버님, 마침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사실 오늘은 히데유키와 마사미 씨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다시 말해 모니로봇 상사의 사장이신 아이자와 마사나리 씨도 함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조금 늦게 오신 마사나리 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있자 담당히 설명을 이어갔다. 마침 히데유키 씨한테 약혼 파기를 청한 참이에요. 그도 참, 저 말고 3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그게... 미래의 장인어른이 노려보자 히데유키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증거가 많으니 그럴만하지. 모처럼이니 약혼 파기로 고소하려고 우수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렇죠, 마도카 씨?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나는 일어서서 마무리 일격을 쏘았다. 아이자와 마사미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시마 마도카입니다. 니시야마 히데유키님, 당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혼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니 그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후에 다시금 정식으로 서류를 발송할 테니 확인해 주십시오. 프로로서 의연한 태도를 취할 생각이었지만 속으로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으니 아마 내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쭐대며 자랑을 해댔는데 그 5분 후에 파멸했으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후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걸작이었어요. 그도 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네, 그건 저도 보고 있었어요. 그랬죠. 너무 유쾌한 광경이라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마사미 씨는 갭이 있다는 말 듣지 않아요? 자주 들어요.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겠죠. 저는 히데유키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 후엔 어떻게 되었나요? 어머, 왜 알고 싶으신 거죠? 물론 변호사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이죠. 정말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뜸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일단 아버지도 저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야 그렇겠죠.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어요. 괜찮은 건가요? 만약 부당해고로 고소당하면 상담해 드릴게요. 아니요, 정확히는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 괜찮아요. 어떻게요? 그냥 오락도 뭣도 없는 시골지사로 이동명령을 내렸어요. 월급도 3분의 1로 줄여서. 아하, 그만둘만 하네요. 참고로 그가 교제하던 다른 여성들에게도 제대로 증거를 보여드렸으니 이제 지옥 같은 상황이겠죠? 역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철저한 자세. 훌륭하세요. 그보다 마도카 씨, 약속이었죠? 약속이라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마사미 씨한테 들은 후일담에서 히데유키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걸 모두 잃은 듯해 정말 통쾌했다. 변호사로서 사적인 감정을 너무 개입시킨 건 반성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마사미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마도카 씨. 마사미 씨, 오래 기다리셨죠? 같은 남자에게 차인 동지끼리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게 된다.